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지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태국의 인기 유튜브 채널 The Ghost Radio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거기에 뿌라짝이라는 분이 올린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아, 그 사연이군요. 네. 본인이랑 아내분이 겪었던 약간 기이한 사건 4가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찾았다는 어떤 불교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뭐 무서운 경험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찾은 어떤 수행법, 그걸로 이걸 막았다, 이런 확신까지 있어서 좀 더 깊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랑 두 번째 사건이 좀 비슷한데요. 뿌라짝 씨가 아내분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특정 장소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망사고 얘기를 딱 꺼내니까요. 네. 차 안에 갑자기 막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확 났다는 거예요. 어이구. 첫 번째는 어떤 고위 공무원이 사고 났던 지점이었고, 네. 두 번째는 유조차 사고 지점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첫 번째 때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를 세우기까지 했대요.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정말요?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젊은이도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랬다네요. 제3자도 느꼈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단순한 착각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악취가 두 번 다 그 사고 지점을 딱 벗어나니까 뭐랄까 거짓말처럼 그냥 싹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뿌라짝 씨 아내분은 바로 딱 당신이 죽은 사람 얘기 꺼내서 그래, 이렇게 반응했고, 직접적으로. 네, 뿌라짝 씨 본인도 이게 혹시 영혼이 보내는 신호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특히 두 번째 때는 창문까지 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니까 더 뭔가 연결고리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이야기는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부지방 어느 호텔에 묵었을 때인데 아내분이 밤새도록 옆방에서 남녀가 엄청 싸우는 소리, 뭐 물건 부수는 소리를 들었대요. 시끄러웠겠네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층에는 자기들 말고 아무도 투숙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럼 그 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부지방에 있는 좀 좋은 호텔이었는데 이번에도 아내분이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누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화장실에 물기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 참.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이 호텔에서 겪은 두 사건 모두 소리를 들은 건 아내분뿐이고 뿌라짝 씨 본인은 그냥 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편은 못 들었죠. 이게 혹시 이 경험의 어떤 주관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 유독 아내분만 이런 소리를 감지했을까 하는 점이요. 그러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좀 이상한 일들을 겪으니까 뿌라짝 씨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뒤지다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불교 수령법이었죠. 맞아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까야 까따 싸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 또는 싸띠빠타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토대, 이런 수행법인데 구체적으로는 호흡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 자체, 그리고 그 숨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 이런 걸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그걸 하루에 3번,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손가락 튕길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함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뿌라짝 씨가 2023년부터 이 수행을 계속 해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이상한 현상도 겪지 않았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심지어 예전에 그 쓰나미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카오락 지역 있잖아요. 네, 압니다. 거기 리조트에 묵었을 때도 아무 일 없었다고 막 강조하면서 이 수행 효과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라짝 씨 해석은 딱 그거네요. 특정 장소에서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랑 이런 기이한 경험 사이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마음 챙김 수행,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뿌라짝 씨 개인의 경험이고 또 주관적인 해석에 기반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이 진짜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막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 마음챙김 수행이라는 게 원래 불안감을 좀 낮춰주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크죠. 어쩌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뽀라짝 씨가 예전 같았으면 뭔가 위협적이거나 기이하게 해석했을 법한 그런 모호한 자극들 있잖아요. 소리라던가 냄새 같은 거. 네네. 그런 거에 좀 덜 민감해졌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네요. 혹은 뭐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실제로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나 아니면 뭐 확인 편향 같은 걸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경험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 일 없었다는 경험이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네. 오늘 뿌라짝 씨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기이한 경험과 또 그걸 넘어서려는 어떤 한 개인의 노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이 뿌라짝 씨의 경험이라는 건 뭐랄까 충분히 설명 가능한 심리적인 기제나 아니면 그 강력한 미디엄이 만들어낸 결과인 건지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청취자님들 각자의 경험이나 세상을 보는 그런 틀 안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흥미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태국 더 고스트 라디오 채널에 이메일로 제보된 사연입니다. 제목이 그들은 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예요. 네, 꽤 섬뜩한 제목이죠. 주인공 이름이 쿤 맥스인데 처음엔 귀신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네, 완전 회의론자. 근데 방콕 외곽에 집을 하나 빌려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맞아요. 오늘 저희는 이 유튜브 녹취록을 바탕으로 맥스 씨하고 친구들이 겪었던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점점 심해졌는지 또 그 원인이 뭘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언제 이야기인가요? 이야기는 2002년, 그러니까 불기로는 2545년에 시작돼요. 쿤 맥스가 여자친구 누이, 그리고 친구 락, 마시랑 같이 살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 여러 명이 같이 살려고 했군요. 네,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그래서 방 3개짜리 단독주택을 빌렸는데 겉보기엔 그냥 평범했대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풀이 좀 무성하고 집 앞에는 큰 마욤 나무가 하나 있었고요. 마욤나무요? 네, 스타고스베리 나무. 그리고 집주인 딸이 최소 1년 계약을 원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걸 봤다고요? 맞아요. 집 뒤뜰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반얀나무. 태국어로는 사이나무라고 하죠. 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컸는데요? 한 4-5명이 팔로 이렇게 둘러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 특히 이 사이나무는 뭔가 영적인 존재나 정령이 깃든 곳으로 보거든요. 아, 그냥 나무가 아니군요. 그렇죠.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당시 맥스는 에이 그냥 나무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이게 약간 복선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랬겠네요. 근데 그 평온함이 금방 깨졌다고요? 네, 바로요.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그냥 휙 열리고 창문들이 막 순서대로 쾅쾅 닫히는 거예요. 오, 맥스는 그래도 바람 탓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여전히 안 믿었던 거죠. 좀 이상하긴 했겠지만요. 근데 친구들은 불안해하니까 또 뭘 하긴 했다면서요? 아, 네. 친구들 안심시키려고 그 집 앞 마욤나무 앞에서 향을 피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요? 친구 맛이 제대로 격식 갖춰서 하라고 했는데 귀신한테 바치는 향 딱 10개만 피운 거예요. 본인은 안 믿으니까 대충 한 거죠. 그게 태국 문화에서는 좀 안 좋은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존중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오히려 좀 안 좋은 존재를 자극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딱 일주일 뒤부터 진짜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죠. 네, 락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와, 이건 진짜 형체가 가슴을 막 누르고 머리를 때려서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대요. 헐, 너무 무서운데요? 그 뒤로 락 본인도 이상한 그림자를 보고 결국 위약금 물고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그럼 맛은요? 맛도 한 3일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렸대요. 네, 이유도 없이.
네, 그래서 순식간에 맥스 혼자 남게 된 거죠. 월세도 혼자 다 내야 하고 심지어 주차해둔 차를 누가 뺑소니 치고 갔어요. 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리고 여자친구 누이도 겪어요. 맥스가 친구 티니랑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쇠로 된 방충망 문 있잖아요. 열 때 소리 나는 거. 네네. 그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와. 근데 맥스는 그것도 뭐 문 제대로 안 닫았겠지 하고 넘겼다고요? 네, 아직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끈질기네요, 회의론이. 그런데 그날 밤에요. 맥스 본인이 직접 겪게 돼요. 분명히 잠가둔 문이 저절로 또 열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이쿠. 이번엔 걔도 짖었다고요? 네, 걔까지 짖으니까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죠? 나가봤는데 문만 천천히 열리고 바람만 휙 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부터는 좀 흔들렸겠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잠갔다는 걸 아니까 이때부터 이제 슬슬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경험이 또 있죠? 그 어항불빛 때문에 보였다는 거. 맞아요. 밤에 어항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문틈 아래로 뭔가 그림자가 쓱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처음엔 강아지인가 했는데 걔는 부엌 쪽에서 짖고 있더래요. 와, 그럼 그 그림자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이때 이제 맥스도 이건 진짜 뭔가 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군요. 과학 공부한 친구, 틴. 네, 좀 객관적으로 확인해달라 뭐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이 친구 틴이 하필 술에 취해서 늦게 와서는 창문을 막 격하게 흔드는 장난을 쳐서 맥스랑 누리를 놀라게 해요. 아이고, 도움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는데 새벽에 맥스가 차 시동 거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도망갔네요, 친구도. 그렇죠. 믿었던 친구마저 가버리니까 맥스도 정말 절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사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겪은 그 경험.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잠시 눈을 붙였는데 문틀만큼 키가 큰 형체를 봤다는 거예요. 문틀만큼요? 와, 어떻게 생겼는데요? 짧은 머리에 태국 전통 의상인데 어깨에 두르는 사바이는 없는 그런 상의를 입은 여성이었대요. 아, 근데 그 형체가 손가락으로 맥스를 딱 가리키니까 갑자기 물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너무 생생한데요? 여자친구 누이가 깨워서 보니까 악몽이었는데 실제로 숨을 안 쉬고 있어서 질식 직전이었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닌데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집터나 아니면 그 거대한 반얀나무에 깃든 존재, 태국에서 말하는 피반피르안이라고 집의 영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들 영역을 침범하니까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바로 그 집을 나왔군요. 네, 즉시 이건 진짜 위험하다 싶어서 당장 1일 임대 아파트로 피신했대요. 집주인한테는 그냥 친구들이 나가서 월세 부담 때문에 나간다고 둘러댔고요. 귀신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집주인 딸이 보증금을 그냥 돌려줬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놀랍게도 그냥 돌려주겠다고 하더래요.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후로 그 집은 어떻게 됐나요? 맥스가 2015년까지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그 근처에 살았는데 그 집은 계속 비어있고 점점 황폐해져 갔다고 해요. 아무도 안 살았군요. 네, 맥스도 더 알아보진 않았지만 결국 그 지퍼의 존재, 아마도 그 오래된 반얀나무가 누구도 거기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참, 확고한 회의론자였던 사람이 직접 겪은 공포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게 된 이야기네요. 그렇죠.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현대적인 삶이 우리가 잘 모르는 깊은 역사를 가진 어떤 장소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한 사람의 어떤 깊게 자리 잡은 믿음이나 신념을 흔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의 쿤폰 씨가 보내주신 아주 오싹한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더 고스트 라디오 어피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이죠. 네, 맞아요. 르응라오작 콘루작, 쿤폰, 론탕 암퍼 에피소드 녹취록에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주로 다룰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원 분만실에서 있었던 좀 기이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귀신, 그러니까 피프라이랑 관련된 익사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디테일들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쿤케오 씨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이제 페차본주에 있는 한 병원에 출산을 기다리면서 입원해 있었대요. 네. 시간이 꽤 늦은 밤이었고 그 분만병동이 좀 어둑했나 보여. 간호사는 다오 씨랑 젊은 간호사 2명, 이렇게 셋 분이었고요.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군요. 그렇죠. 쿤케오 씨는 커튼으로 가려진 분만실 바로 근처 4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잠은 안 오고 근데 커튼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요. 어떤? 뭐랄까 힘주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피약 하는 약간 뺨 때리는 소리 같은 거예요. 뺨 때리는 소리요? 분반실에서? 네. 그리고 바닥을 막 구릇구릇하고 긁는 소리, 침대 근처에서 꼬깨꼬깨하고 바사락거리는 소리까지. 심지어 그림자 같은 것도 어른거렸다고 하고요. 와, 그 소리들 조합이 진짜 그냥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데요. 특히 그 때리는 소리나 긁는 소리는 뭔가 좀 불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스위치가 안 먹더래요. 어우, 불까지 안 켜주면 진짜 공포가 극대화되죠. 완전히 고립된 느낌. 그래서 진짜 공포에 질려서 간호사실을 막 뛰쳐나갔는데 그때 간호사 다오 씨 반응이 더 소름 돋아요. 아, 그 유명한 대사? 네, 딱 보더니 아직 안 갔구나 이러더래요. 마치 뭔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반응 하나로 이게 나만의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확신이 딱 드는 거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제야 다오 씨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불기로 2557년, 그러니까 서기로 한 2014년쯤 자정에 있었던 일이래요. 네네. 어떤 이주노동자 여성이 바로 그 분만실에서 출산하다가 몇 시간 진통 끝에 결국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기는 살았지만요. 비극적인 사연이 있었군요. 그 장소에. 네. 그래서 그 일을 알거나 겪었던 직원들은 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그랬나 봐요. 다오 씨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공덕을 좀 쌓고 나서는 괜찮아졌다고 하고요. 이게 태국 괴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같아요. 비극적인 죽음, 특정 장소, 특정 시간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특히 분만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라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공덕을 쌓아서 괜찮아졌다는 부분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영혼을 달래거나 액땜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괴담을 넘어서 문화적인 배경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억스를 익숙해야 할 병원이 공포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사연과 문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좀 다른 종류의 공포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 피프라이 이야기죠. 네, 이건 한 15년 전쯤 쿵폰 씨 삼촌이랑 그 조카, 당시 16살이던 볼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연못 사건이군요. 네, 마을 끝에 삼촌집 근처에 공동 연못이 있었는데 볼군이 친구들하고 오후 2시쯤 거기 수영하러 갔다가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물에 들어간 지 10분도 채 안 돼서 애가 사라진 거예요. 10분 만에요? 대낮에. 늘 놀던 곳에서?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연못에 뛰어들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다들 그냥 사고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렇죠. 게다가 구조잠수부들까지 와서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수색을 했는데도 결국 못 찾았고요. 더 이상한 건 네. 보통 익사하면 시신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도 48시간이 지나도 안 떠오르더래요. 그게 진짜 기이한 점이네요. 자연현상으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 밑에서 뭔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결국 삼촌이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딱 그러더래요. 볼군이 피프라이, 물귀신한테 붙잡혀 있다고. 피프라이, 태국 민담에 나오는 물의 정령이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피프라이가 볼군이 귀여워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귀여워서요. 그게 이유라니. 약간 어린아이 같은 변덕스러움이 느껴지네요. 그 정령한테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무속인 말대로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자정에 연못가에서 재물 바치고 닭피를 물에 뿌리고
네, 뭔가 좀 전통적인 방식의 의식이네요. 그리고 볼군 형이 낚싯줄을 연못에 던지면서 동생 이름을 막 애타게 불렀대요. 보라, 보라 하고. 아, 정말 절박했겠네요. 그런데 그때 진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낚싯바늘이 살을 꿰거나 옷에 걸린 게 아니고요. 그럼요. 볼군 손이 그 낚싯줄을 이렇게 느슨하게 잡은 채로 물가로 스르륵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잡고 나온 것처럼요. 네, 마치 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잡고 나온 것처럼요. 와, 이 디테일이 정말 뭐랄까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드네요. 의식의 힘인지 아니면 정말 동생의 영혼이 반응한 건지 그 모호함이 더 섬뜩해요. 삼촌은 정말 격분하셨대요. 그 연못에서 70년 동안 익사사고 한 번 없었는데 첫 희생자가 하필 자기 집 바로 앞에 살던 사랑하는 조카였으니까요. 그 심정은 정말 말로 다 못하죠. 나중에 꿈에 피프라이가 나타나서 막 애원했대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내가 부활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요. 그런데도 삼촌은 그냥 양수기 동원해서 연못물을 싹 다 빼버렸답니다. 물이 마르는 동안 대낮에도 그 피프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슬픔이 분노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로 이뤄진 거네요. 그 영혼의 터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만큼 삼촌의 고통이 컸다는 거겠죠. 네, 참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결국 이 두 이야기 모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닥뜨리는 죽음과 그로 인한 공포, 슬픔을 다루고 있네요. 병원이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 익숙한 동네 연못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하는 거죠.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병원 분만실에 얽힌 영혼 이야기, 그리고 소유욕 강한 물귀신 피프라이와 남겨진 가족의 슬픔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안감을 건드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경계, 익숙한 것에 대한 배신감, 상실의 고통,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이 공포나 슬픔, 또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